비례정당, 즉 미래한국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미래정당에서요, 한국당에서요, 본당인 통합당의 지역구 파동에 이어서 여기서도 아주 굉음 같은 파열음이 지금 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정이 안 됐는데 이 두 가지 통합당에서의 지역구 파동과 미래한국당에서의 비례공천 파동이 둘 다가 실질적으로 공천 작업을 맡은 사람에게 오직 공심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좀 사심이 들어갔는지 자꾸 사천 논란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역구보다 이 비례대표 쪽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전국에 200몇 개가 되는 지역 선거구 중에서 일부가 문제인데 이 비례대표는 명단 통째로가 46명 그 리스트가 전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요. 이번에 한선교 그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독립왕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보수가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무너지는 소리, 보수 유권자들부터는 가슴이 철렁한 이 소리가 지금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처럼 더 적나라하게 와닿는 것이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요, 어저께 발표된 미래한국당의 그 소위 그 황선교 대표가 발표한 그 명당, 그거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사실 황교안 대표가 냈던 리스트, 거기에 살생부가 된 거나 똑같습니다. 공병호 공천위원장도 역할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책임은 주도적으로 한 한선교 씨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원래 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24명을 영입을 해서 그중에 10명 정도를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로다가 반영을 해달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라 통합당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명만 17등으로 났어요. 이 비례 명단을 곰곰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은 뭐냐 하면은 당선 안전권이고 나머지 20명은 그냥 그 밑에 쭉 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적이 좋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비 후보가 6명에서 사실상 46명인데 아니 24명을 영입해서 10명 정도를 반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딱 한 명을 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보낸 리스트는 살생부가 된 반대로 한 명만 17번인가 배정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오늘도 풀초TV 약초산행 님은 그만 좀 하고 민주당이나 까드나세요 그랬는데 민주당을 깐다기보다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황교안 대표 한국당도 이걸 해야죠. 네, 살생부라니 그거는 표현상의 문제고 이거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좀 화나시더라도 좀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단 한 명만 이제 배치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김 실장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했던 거는 이제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씨를 1번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21번으로 밀렸고 21번 당선 일단 예측할 때 당선권보다는 다음 순위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목발 탈북 지성호 씨, 네. 이 양반이 또 유명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니언 오브 어드레스 오브 유니언, 그러니까 국회 신년 시정연설할 때 나와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온 우리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목발을 들고 흔들어서 다 있고 그분이 이제 44번이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에서 이제 성의를 보여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40명은 정식 명단인데 그 안에 들지 못하고 예비 후보 중에도 4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들인데 거기 대표로서 영입을 했는데 네. 이제 뭐 그냥 그 리스트에도 안 껴준 뭐 그런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지금 황성교 대표가 확정한 그 일단 올린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다 하면 그분들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 판단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나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 자 목발을 딛고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그렇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온몸으로 증명해 준 이분 이런 분을 그래 40명도 넘어서 예비 순서 그러니까 46명이니까 끄트머리서 세 번째 된 거예요. 그럼 윤봉길 선생님 하면은 누가 말듯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가장 애쓰셨던 분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손녀이자 독립박물관의 관장도 하셨던 분이죠. 윤주경 씨는 이 정권에 의해서 독립기념관 그 관장직을 하여간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네, 네. 그만두게 된 그런 사연도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도처에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인데 아니 이런 분들이 뭐 당선권에 배치는데 한 분은 아예 탈락을 하고 한 분은 21번째고 한 분은 아예 44번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명단은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어디에 나와도 야 이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20번 안에 그렇게 없나는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이 지성우 씨 같은 분들은 이게 좀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강남에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강남갑에. 네. 근데 이런 분은 어떻게든 저렇게 그 고통 속에서 목발을 짚고 하시면 이런 분은 왜 이렇게 44번으로 났는지 그 안에 있는 분들도 다 훌륭하시긴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할 이유가 도무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를 하자면 네. 태영호 씨를 강남갑으로 지역구에 공천한 것은 네. 지역구는 이제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김종인 씨 얘기입니다. 네. 태영호 씨를 강남갑에 보낸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분을 비례대표로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비례대표도 놓고 뭐 직능이 많으니까 뭐 지역 줬으니까 뭐 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해하자면 뭐 네. 그런 정도의 뭐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될 바에는 아예 죄송하다고 하고 명단에 안 넣던지 해야지 그걸 거기다 넣는 거 40장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또 이 안에 들은 분들도 나 좀 빼고 그분 좀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보수의 부활과 집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저를 그렇게 꾸짖으신 분도 있고 논객님 구구절절 정년입니다. 진파이어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정 무슨 정치인을 막 이렇게 험한 말로 욕하시는 건 조금 그런데 하여튼 뭐 아이고 뽀르도님은 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고 거기까지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곰곰이 보면은 김영우 전 통합당의 공천위원장이 물갈이를 한다고 했는데 물갈이까지는 좋은데 올드보이 옛날 사람으로 채운 거와 비슷하게 황교안 대표가 준 명단은 아예 그냥 20번 밖으로 거의 그냥 싹 살생부처럼 뒤로 밀어놓고 새로 채웠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보내된 명단, 아까 얘기한 지성호 씨라든지 윤주경 씨라든지 또는 최승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단과 황선교 대표가 한 명단 사이에서 무엇이 나은지를 황선교 대표 측은 저 명단보다는 이 명단이 낫다는 걸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청자들 또는 유권자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 좀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미래한국당이 한성교 독립왕국이냐? 네. 미래통합당의 지사적인 자매정당인데 네. 이거 한성교의 구테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2016년 이 계열 당의 공천이 네. 악몽이 떠오릅니다. 네. 옥샤파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김무성 대표는 네. 진짜 옳은 말했죠. 네. 교수님께서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은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그 상향식 공천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의 민주화이지만 정당 민주화를 위해선 상향형 공천만 해야 되겠다. 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그게 네, 네. 독립해서.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우리 당의 오너인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국으로 닥치고 계십시오. 지분 얘기하지 마라. 삼성전자 사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통보하는 거죠. 회장님, 삼성전자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저 고용 사장이지만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 네. 회장님은 저 오너시기나 하지만 앞으로 입 닥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통보하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분은 100% 옳은 얘기를 한 거죠. 네. 상향식 공천이 옳은 것이죠.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코카서스든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 현실은 이게 박근혜 당인데 네. 박근혜 청와대 개입하지 마. 너는 우리는 죽어도 상향심원 하니까 뭐 명단 리스트 보내지 마. 네. 근데 저기 이항구 씨를 내세운 청와대는 리스트 보냈잖아요. 진박 리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박 리스트가 저 당 대표인 김무성 씨한테 안 통하니까 최경환 씨가 진박 감별사라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네. 사실은 뭐 야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둘이 충돌해가지고 됐는데 네. 한성교 당신이 독립왕국의 왕이냐? 네. 그 지사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고 본사의 지사인데 대리점인데 네. 대리점 점주가 말이야 지금 저 오너가 하는 리스트를 네가 다 왜 깔아뭉개냐 그러는데 네. 저 이해를 돕게도 이게 상당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비유도 비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미래한국당은 특수 목적법인이에요, 일종의. 아니, 그렇죠. 비례당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네. 본당과 네. 그러니까 자매정당이죠. 통합당하고 예. 이게 일치를 해가면서 서로 그 협력 속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 당인데 물론이죠. 거기서 오는 명단이 그거 황교안 대표가 무슨 개인적으로 자기 친구를 보냈다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탈북자 이런 목발 탈북자라든가 네. 독립운동가의 소녀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회장 이런 걸 보냈으면 아니 그럼 그분들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저 얘기를 하더라도 저런 분이 안 되고 내가 여기 추천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1번이고 2번이고 또는 20명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왜 몇 등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지 이게 자회사가 이제 독립을 나오냐 안 나오냐는 한성규 리스트가 나오냐 황교안 리스트가 나오냐는 영입 그거는 차치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치 현실상 정리상 야 네. 선배 한성규 1년 선배라면서 저 성균관대학교 그래, 성균관대 1년 그리고 선배. 미래한국당 내가 당신 당수시켜줬는데 왜 하느냐라는 건 정치 현실에 맞고 인간 정리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래한국당 이 리스트가 엉망이라고 막 비난이 쏟아져서 황교안 리스트에 따라서 이걸 만약에 수정하는 순간에 네. 중앙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이 두 개의 정당은 별개의 법인으로 움직이라고 돼 있는데 내부자 거래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그걸 무효할 수도 있는 지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율도 하고 뭔가 정치력을 그렇죠. 발휘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그래 너는 저 정당 민주화를 해서 한다고 그러고 네. 야는 내 새끼들도 챙겨야 돼 오너니까 네. 그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한선교와 이 황교안 두 분이 정치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마음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연합당에다가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저 선관위법으로 볼 때는 저건 복잡한 문제를 할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 있죠. 다음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네. 다시 민주당 쪽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말씀드릴 계획이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나가서 어저께 이제 최고에서 의결이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최고의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공천이가 펜딩돼 있다고 그러죠. 걸려 있는 거죠.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자, 마지막에. 자, 그럼 여기서 지금도 몇 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왜 만들어졌나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특수 목적을 가진 정당이 왜 생겼는가?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참, 야, 이건 황당하구나. 이게 뭡니까? 저 이제 말썽 많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로는. 국민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내 표가 네. 어떻게 가서 뭘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난 알 거 없고, 그저 당신은 가서
그냥 찍어라. 네, 정의당 그냥 찍어라. 꾹꾹 아무거나 그냥 찍어라. 그럼 우리들이 다 이렇게 제조 싹싹해서 국회의원 얼마 누구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야, 이런 황당한 것 가운데서 야당 그 당시에는 한국당이었습니다만 그 당이 이렇게 상태로 나면 범여권한테 의석을 그냥 눈 뜨고서 왕창 뺏길 것 같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비례 전문 정당, 자매 정당,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더니 만든 통합당 본가의 뜻하고는 관련 없이 그건 내가 대표니까 내가 명단 싹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 뒤로다가 쳐박아야 되겠다. 이제 근데 이런 일이 네. 저 좌파연합 그 비례정당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민주당은 지금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좌파연합 비례정당에다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그 민주당이 자매정당으로 하고 만들기를 위한 이 자매정당 좌파연합 비례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에서는 기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순번이. 그럼 뭐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공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게스트님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채팅도 해달라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딱 불림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네 협의해서 빨리 조정해야지 한성교 이게 너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만. 그 지금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해야지 끝이 나는데. 네. 그 최고위원회 이제 보류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보류 안 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26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이제 시간에 그럼 명단 쫓겨가는 갖고 거고. 영도 따리로 가나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한성규 대표가 이제 영도를 가든지 뭐 용인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네. 최고위에서 이제 재심을 요청해서 최고위에는 미래통합당에 있던 분들 와 있으니까 네. 선관위에 공천심사위원회 보내면 네. 공천심사위 공병호 공천심사위에서 3분의 1로 의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 네.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율이라는 이름의 정치력을 사연. 좀 발휘한다. 아까 근데 이게 난 또 약간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황성교 대표가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선배이면서 또 이분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 밑에 초대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성균관대학교에서 같이 뭐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뭘 그렇게 자기만의 명단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기습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내놨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주 결과는 참 어떻게 됐냐면은 재주는 뭐가 부리고 네. 돈은 왕서방이 쓸어 담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체주는 황교안 대표가 버리고 금배지는 황선교 대표가 쓸어 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지적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소리지만 일부 보수 인사들이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아직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정치윤리나 책임의식이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그 오늘날의 일부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유권자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실망을 줘왔고 지금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제가 한성규 대표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위에서 미래한국당 당 대표로 지명된 날 만났어요. 네.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사심 없이 좀 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 당에 군 장성 출신도 없고 대사 외교부 차관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들 좀 배려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신원식.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조태용 외교부 차관.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실물 경제를 좀 아는 분들 많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얘기만 좀 했는데 그래도 번호 안에 이영이라든지 한국여성벤처회장, 바이오그래픽 부사장,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성교 대표에게 중용을 선고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면 한 7, 80점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문제는 완벽한 조율 속에서 원래 태어난 정당이 다른 정당하고 특수한 이게 사실은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으로는 유신정회. 그게 지역구가 없는 정당이에요. 비례대표만 임명되지만.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저런 정당이 지금 처음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지 뭐 퍼스트트랙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렇죠. 그 목적이 있는데 저렇게 그 황교안 리스트는 없어지고서 저는 뒤로 밀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한성규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뒤를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것이 아름다운 건으로 야 이번에 공천 잘했다라고 해서 통합당 본당에서도 박수를 짝짝짝 치는 그런 단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이건 짚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부장님이 처음에 이제 뭐 정치하고 언론 얘기하지 말았는데 원론을 한마디 짧게 말씀드리면 네. 비례대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첫째 대의민주 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굴 대표랍니까? 이 저 명단 발표된 사람들이 한성규를 대표하니까 황교안을 대표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네. 아니 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혁명에 참여한 군인들 뭐 자리 주려고 만든 게 비례대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지 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나 좀 첨부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이고, 여기 장지현님은 또 미래통합당의 이원 집정제 개헌을 다뤄주세요. 개헌은 문재인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하면서 아이고, 김종자님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잘 여기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반갑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 저 김영광 실장님에 대한 코멘트도 있는데 그건 내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조금 그런 사안이네요.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너무 확장을 해서 뭐 비례대표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면 너무 이 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또 이번에 또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왜 그러냐. 지역구에서도 말썽이 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번복하고 하더니 김종인 또 영입소동이도 벌어지더니 이번에 또 도마위에 또 이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황교안 대표 중에서 배신감을 느낀다, 분노한다. 한선교 대표만 이렇게 비판하는 건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학교 선배이면서 자기가 대표일 때 했던 초대 사무총장이면서 불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긴 분은 황교안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믿었던 분에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간 보고도 안 받고. 아이고 이 발표하기 직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공천이 정치권에서 최고 인사권인데 이걸 발표 직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건 신문 보고 안 하는 게 다행인데 이거는 문제고 이런 것이 다 이게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해서 다 깔끔하게 하는 거 이것이 정치지 이걸 하는 걸 가지고서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노만 느끼고 이거는 언론에서 이건 문제가 있고 저건 이렇다라고 비판을 할지언정 거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네. 좀 창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아니 발표 직전에 알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근데 언론 보도는 그리고 액면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네. 조율을 했겠으나 네. 뭐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그 공천은 끝나고 나면 뭐 조용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공천을 받은 지금 신청을 540명쯤 했다는데 네. 근데 명단에 오른 40명은 약간 뭐 나의 능력에 비해서 뭐 순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고 나머지 500명은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된 건데 이미 철천지 원수가 다시 됐고 들어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속을 보였으니까. 하여튼 근데 황 대표를 또 한마디 좀 워낙 이렇게 우리 또 국장님이 막 세게 막 후려치시니까 근데 만약에 황 대표가 뭐 저 서로 뭐 의견 조율은 선관위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뭐 의견 조율하고 했다면 그래도 공병호나 저 한선우에게 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인사권을 다 맡기고 그 둘이 그래도 그나마 그 이사회에서 일가를 이룬 공병호 그 경제학자하고 저 한선교 사선 의원인데 네. 출마도 안 하는 사람이 자신들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권을 보장해 줬다 그러면 저는 그 리더로서의 훌륭한 자질이다. 네. 그렇게 한마디. 네, 그런데 이 박성지 님이 황교안 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저에 대해서 조금 항의나 불만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무조건 잘못했다 따져보면 이렇고 네. 보수의 부활과 집권 능력이 있느냐의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좀 언론으로서 비판해볼 걸 해보고 짚고 넘어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뭐 그냥 무슨 매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장지현님 감사합니다. CV 시청 안 한 지 3년 됐는데 이제 보는데 왕팬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가능한 참혹한 결과다. 오죽했으면 대학 후배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또 김 실장님과 견해가 좀 다른 분인데 이건 조은님, 진파이어님 그런 분이네. 아유, 이건 또 뭐 저보고 정치를 하네. 저 같은 사람 정치하면 또 저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뭐 김 실장께서는 이걸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 보십니까? 지금 그 전국구가 비례대표죠. 뭐 전국구는 전국구가 옛날에 돈전자 전국구 그렇죠. 잘 아시죠? 쩐국구라고 네, 그랬죠. 돈으로 옛날에. 주고 네, 받았는데 지금 뭐 그런 건 다행히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300석 중에 비례대표가 47석이고 지역이 253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은 253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 강남병에서 저 뭐 아주 우직한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최고위에서 6명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네.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의 민현주 그리고 대구의 이두아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선을 해달라 그랬고 그 강남의 최홍에 대해서는 그냥 직권으로 이거는 이건 뭐 그 제의 요구가 아니고 아주 취소. 그러니까 253개 지금 작업하는 중에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맡겨서 했고 그 중에 이제 3개 지금 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비례대표는 그 47개 뭐 40명 여기 지금 47명 정도 한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 재심을 뭐 몇 명은 좀 해달라고 네. 상징적으로 이걸 다 무너뜨리고서 이걸 다 언제 또 지금 26일입니다. 저 후보 등록은. 그래서 뭐 상징적인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 민현주, 이두아, 뭐 최홍 정리하는 정도로 했고 나머지 뭐 재심 청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낳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백지화해서 성식상 네, 영식상. 네, 백지화하고 거기서 다시 이 20대 환선교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넣나 하더라도 형식은 백지화해서 새로 거기서 뭐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유권자들 보기에는 떳떳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거기서 몇 명을 넣고 빼고 하는 것보다도 자 물론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아니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게 어떤가. 그렇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급격하게 선회해서 또 이거 원점 무효 내일 또 선관위가 그럴 또 수도 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네. 이 비례 전문 정당에 있어서의 그 의원 선출도 네. 상당한 민주적 절차와 이게 보장이 되죠.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 보장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미래 한국당에서 이제 실질적 민주적 절차는 무엇이냐고 문의를 해서 이 저 무슨 최고위 그리고 뭐 공천심사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냐 그랬는데 선관위가 해주기 싫은데 해줬어. 왜? 지금 좀 민주당이 지금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하라 그러면 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허락을 해줬는데 네. 이거를 또 상당한 민주적 절차로 훼손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너무 또 들어가면. 잠깐만요. 보로조님께서 우리가 드는 물이 이게 술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건. 도수가 없는 지금 물이 싼지는 제가 사온 게 아니고 여기서 준 거라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근데 이거 광고나 말하면 이거 선전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뭐 조용하게 알려드리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간에 아까 이제 김 실장 방식대로 하든 제가 얘기한 것이 좀 급백하다 하지만 아주 깨끗이 유권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하든 간에 네. 결국은 아마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간 사람도 속으로는 왜 그럼 그럴 거야 해서 처음부터는 어째도 또 속으로는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 거고 또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네. 선관위에서 그 지침을 내려준 것들에 대해서
심대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미래한국당이 그 민주적 절차라고 선관위가 지정해준 코스를 가지고서 나온 상품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걸 이 미래통합당의 의지에 따라 뒤집었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그거는 민주적 절차를 심대하게 위배했다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일단 저렇게 되면은 수습이 돼도 산 넘어 산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빨리 아주 최소한 후유증을 네. 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부활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쪽의 관점에서는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럴 하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